쿠바는 금융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거래가 섬에서 중단된 후 멜리아는 15곳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과 다른 외국 기업들은 군부 기업 집단 가에사와 연결된 관광 시스템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아바나는 동시에 3가지 충격에 둘러싸인 채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카드 사용 감소, 국제 호텔 감소, 그리고 여전히 쿠바 정권에 돈을 투자하던 사람들의 신뢰도 줄어들었습니다. 영향은 숙박이나 식사를 결제하려는 관광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향은 정부의 재정, 외화 유입, 텅 빈 호텔, 정전, 시위 중인 거리, 그리고 쿠바 군부가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워싱턴의 압박에도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왜 기업들이 떠나고 있을까요? 쿠바는 이 충격을 어떻게 견딜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쿠바 중앙은행은 6월 6일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시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처리하던 외국은행이 쿠바 국영 시스템에 속한 금융회사인 핀치맥스 SA와의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개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쿠바 내에서 국제 결제의 주요 통로 중 하나를 차단하는 셈입니다. 관광객이 도착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 거래를 지원하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바나에서 아픈 지점입니다. 단순히 한 민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상업 규칙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호텔, 레스토랑, 상점, 관광 서비스,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들의 소비를 통해 돈이 들어오던 통로입니다. 수년 동안 정권은 리조트, 국제카드, 외국 브랜드 뒤에 여전히 어느 정도의 경제적 정상성이 존재한다는 이미지를 팔아왔습니다. 이제 그 겉모습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방문객이 돈을 쓰고 싶어도 그 지출을 쿠바 시스템의 외화로 전환해주던 구조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가 5월 1일에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 쿠바 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 에너지, 보안, 국방, 광업, 그리고 정부와 연관된 구조들이 포함됩니다. 워싱턴은 쿠바 당국뿐만 아니라 쿠바 정권과 민감한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외국 기업과 기관들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사와 관련된 특정 거래의 종료를 명령한 기한은 6월 5일에 끝납니다. 바로 그때부터 압박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계약서, 은행, 호텔, 그리고 계산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해사 놈이 이 위기의 중심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쿠바 군부가 지휘하는 이 대기업은 호텔, 관광, 금융, 물류, 그리고 섬의 전략적 사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라건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쿠바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권의 엘리트를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멜리아는 쿠바에서 15개 호텔의 운영, 마케팅, 브랜드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기업 멜리아는 1990년대부터 쿠바에 진출해 쿠바 관광산업 최대 외국 운영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철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정학적, 법적, 경제적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은 너무 위험해졌고 수익성도 너무 낮아졌으며 미국의 제재에 너무 많이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멜리아의 철수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베로스타 역시 제재 대상 구조와 연관된 12개 호텔에서 철수했습니다. 캐나다의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도 같은 철수 움직임을 보이며 압박을 받는 자산들을 떠났습니다. 해운 회사들과 항공사들 또한 쿠바와 연관된 운영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쿠바가 고립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호텔 체인에서는 정권이 여러 회사들의 이탈을 겪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관광업은 정권의 경제 쇼윈도우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국민들이 부족함에 시달리는 동안 국제 호텔들은 안정성의 외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관은 연료, 에너지, 항공편, 신용카드, 공급업체, 은행, 그리고 외국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반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성이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지만 내부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관광 통계는 이번 타격 전부터 이미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쿠바는 2026년 1분기에 30만 명 미만의 외국인 방문객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섬은 이미 정전, 연료 부족, 운영상의 불안정,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는 여행에서 발이 묶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관광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 호텔들이 철수하고 카드 사용도 중단되면서 아직 쿠바 여행을 고려하던 관광객들에게 경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섬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비싸지고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전이 그 상황을 완성합니다. 5월에는 아바나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 전기가 끊기자 주민들은 냄비를 두드리고 도로를 막으며 전기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40시간 넘게 전기가 끊겼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정권은 압박을 통제하려 했지만 수도에서 쿠바인들이 시위하는 모습은 위기가 보고서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료 부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쿠바 정부 자체도 디젤과 중유 상황이 위기 수준임을 인정했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교통이 부족하고 교통이 없으면 공급이 부족하며 공급이 없으면 관광이 멈추고 상업이 약해지며 일상생활이 인내의 시험이 됩니다. 문제는 대형 호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운전사, 직원,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객의 흐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좌파는 종종 이 위기를 워싱턴에 맞서는 단순한 이야기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아바나를 괴롭히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호텔, 해변, 노동자, 그리고 관광 잠재력이 가득한 섬이 돈이 돌기 위해 폐쇄적인 군부 기업 집단에 그렇게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왜 외화가 권력과 연결된 구조를 통해서만 흐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경제를 통해 흐르지 않는 걸까요? 왜 국민들은 어둠 속에 남겨져 있는데 정권은 호텔, 은행, 물류를 통제하는 그 체계를 옹호하는 걸까요? 트럼프는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을 압박했습니다. 전략은 개이사와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외국 기업, 은행, 여행사, 무역 파트너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각 기업은 선택해야 합니다. 쿠바 시스템에 계속 노출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유지할 것인지 말이죠. 대형 국제그룹들에게 이 선택은 거의 자동적입니다. 미국이 아바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멜리아는 수십 년 동안 그 섬에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 15개 호텔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 그 메시지는 공급시장에 빠르게 전달됩니다. 여행사도 주목하고 은행도 주목하고 항공사도 주목하고 해외 운영자들도 모두 주목합니다. 질문은 더 이상 쿠바가 여전히 해변과 호텔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제재를 받고 있고 불안정하며 전력 공급도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에 얽매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섬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카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관광은 현금과 비공식적 우회 방식에 의존하게 되고 입국하는 사람들의 위험도 더 커집니다. 이런 상황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냅니다. 쿠바는 항상 세계에 관광, 낭만적인 혁명, 그리고 정치적 저항이 어우러진 이미지를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호텔들, 중단된 카드, 장시간 정전, 분노한 거리,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6월 6일 이후에 도착하는 관광객은 더 막혀있는 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외국 운영업체는 더 자유로워진 시장을 보게 될 것이고 정권은 관광이라는 외피디의 위기를 숨길 여지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쿠바 국민들은 실제로 개방된 경제와 모든 것을 통제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국가 기구 사이의 차이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밀손 알비스.